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이요. 기타 작업이 총 25점짜리요. 자, 1번 문제가 우리 차트 문제고 2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죠. 자, 요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지금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고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이 차트를 사용하래요. 신규로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차트요. 문제상에서 제공해준 차트가 이거고요. 문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차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요 계열만 표시되게 그렇게 데이터 계열을 뭘 해라? 삭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삭제하는 거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뜨는데 이쪽 좌측에 보게 되면 범례 항목 계열하고 나타나죠. 문제에서 계열을 삭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열을 이제 여기서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자, 5월달 거 필요 없으니까 5월달 거 선택하고 제거요. 6월달 거 제거, 7월달 거 제거, 8월달 거 제거요.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요것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했더니 지금 우리 차트 보면은 9, 10, 11, 12 하고 요 4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제목을 C의 2번 셀이랑 서로 연결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우리 수식 입력 줄에서 는이라고 써주고 C의 2번 셀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월별 모의고사 평균하고 이렇게 차트 제목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해라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영역 서식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테두리를 그렇게 바꿀 거니까 테두리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맨 밑에 내려가게 되면 둥근 모서리 하고 있습니다. 이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 서식창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11월과 12월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그 두 가지만 그렇게 이제 차트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월, 12월 이 두 개 계열을 그렇게 이제 종류를 바꾸는 거니까 11월 달게 됐든 12월 달게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해라 그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이곳에 9월 달 것도 있고 10월 달 것도 있고 11월, 12월하고 쭉 있죠. 이 중에서 이제 11월, 12월만 우리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그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이 여기 있으니까 얘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것도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종류 변경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끝났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 주단위 이 세 가지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상에서 지정된 이 그림에 보면 최소값이 50이고요. 최대값이 100이에요. 그리고 10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거는 지금 0부터 시작해서 120까지 최대값이 설정돼 있고 20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변경하라는 거죠. 우리 세로축을 바꿀 거니까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최소값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변경해 주면 되죠. 최소값은 얼마다? 50이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다? 100이다. 그렇게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주단위는 이제 얼마로 설정해라? 10단위로 설정해라.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최소값 50, 최대값 100, 그리고 주단위 기본 요거 10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X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최소값 50이고 최대값 100이고 그 다음에 10단위로 그렇게 커지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9월 달의 계열에 이상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 요소가 있대요. 그 데이터 요소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상동 데이터다 그러면 이상동이 여기 있죠. 그때 이제 9월달의 계열이요. 9월달 계열이다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이 우리 9월달 거죠. 해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문제 그림처럼 9월 100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게끔 레이블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9월 달의 데이터 얘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9월 달의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동 데이터만 그렇게 할 거죠. 그 상태에서 이상동 것만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만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고요. 거기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에다 표시할 거죠. 그래서 아래쪽이라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100만 나와요. 100만. 근데 여기는 9월, 100하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다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맨 밑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하고 있죠. 얘 찍어주면 돼요. 얘 찍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계열 이름도 표시할 거예요. 9월 하고 표시가 돼야 되니까 계열 이름이랑 우리는 값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그냥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닫았더니 지금처럼 9월, 100 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한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이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해서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죠. 이 서식으로 이동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도형 스타일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얘 선택해서 쭉 연 다음에 우리가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해서 얘 이제 지정해주면 돼요. 자,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상에서 제공해 준 이 그림이랑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거랑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 되죠. 다른 곳이 어디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 한번 해주면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2번 시트요. 자,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갔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하고 있고요. 여기 예약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조금 화면 크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예약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예약 단추 지금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진료 예약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 들어가고요. 우리 디자인 모드 열어서 우리가 예약이라는 이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더블 클릭했더니 예약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폼이요? 진료 예약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이 폼을 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디자인 모드 이제 풀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예약 단추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진료 예약이라는 요 폼이 이제 나타났죠. 나타나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푼 거 맞았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초기화가 되면 진료 과목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진료 과목 목록에 I의 5번부터 J의 13번 영역의 데이터 값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 작성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진료 과목이라는 콤보 상자가 있는데 얘를 눌러도 아무것도 없죠. 이곳에다가 우리 I의 5번부터 시작해서 J의 13번 이 영역의 값이 이 자리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끄고 우리 디자인 모드 들어간 다음에 예약 버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간 다음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 탐색 창에 보게 되면 진료 예약이라는 이 폼이 있죠. 이 폼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 클릭하고 뜨는데 이 클릭을 이제 초기화, 이니셜라이즈라는 걸로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게 되면 유저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 이제 써주면 되죠. 자, 이 자리에 이제 나타낼 게 우리 엑셀에 있던 아까 그 데이터를 CMB 진료 과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다가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 콤보 상자에 이런 문제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쓰면 되죠. 그래서 CMB 진료 과목이라는 이 콤보 상자가 있는데 이 콤보 상자의 로우 소스 행 원본은
어떤 걸로 쓰겠다? I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2의 13번 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요. 예약 단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콤보 상자 클릭해보면 되겠죠. 콤보 상자 클릭해봤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있던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우리 진료 예약이라는 이 폼에서 우리 등록이라는 단추가 클릭이 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그렇게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예약 단추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있는데 이 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폼에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게 요 예약자요. 예약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B열에 2번 열에 2열에 이제 들어가게 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진료 과목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곳에 보면 이제 진료 과목도 있고 진료 의사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선택한 게 이제 3열에 4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료일이라는 거 우리가 쓰게 되면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그 진료일이 요 칸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시간하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입력하겠죠.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이 진료 시간에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비고칸이 있는데 비고칸은 지금 우리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없죠. 해서 우리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비고라는 그 칸에는 진료 시간이 17시 이상이면 시간 외 진료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 시간이 17시 이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할 때 우리가 if else문 요 명령을 이제 써서 우리가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 썼던 그 모든 데이터가 계산이 돼서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제 추가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진료 시간이라는 거 여기 보세요. 진료 시간이 이제 17시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려면 우리가 여기다가 진료 시간 입력할 때 뭐 18시 하고 이렇게 한글로 직접 입력하면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얘는 문자로 취급해 버릴 거 아니에요. 시라는 글씨 때문에 문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진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형태로 만약에 18시다 그러면 18시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엑셀에서 시간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 진료 시간이 입력될 때는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데이터 입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우리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진료 시간이 17시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때 여기는 이제 시간도 있고 분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만 따로 빼와서 그 시간이 17시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요 진료 시간에서 시간만 빼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hour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폼에 입력돼 있던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옮겨갈 거니까 우리 입력행 잡아줘야 되겠죠. 입력행을 잡을 때는 원래 이 표는 요만하게 생겼어요. 해서 제목이 시작하는 곳이 이곳인데 그 위에 표 1하고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행을 잡을 때 B의 3번 셀,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디자인 모드 들어가고요. 예약이라는 버튼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폼이요. 폼 이 그림에서 우리가 등록 단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거 얘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하고 나오죠. 그럼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입력행부터요. 입력행을 할 때 아까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입력행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폼에 입력돼 있던 거요. 자, 우리 폼 그림 좀 보자고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예약자를 입력한 거, 그거를 이제 2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과목이라는 게 콤보 상자였죠. 이 콤보 상자에 우리 진료 과목하고 이제 진료 의사하고 두 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료 과목하고 진료 의사를 3열 4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때 얘는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뭔가 선택을 하면 그걸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때 이제 콤보 상자에 들어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열에
두 번째 열에 입력된 거 그거를 이제 갖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콤보 상자의 컬럼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하고 1이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1은 날짜를 우리가 입력을 하겠죠. 텍스트 상자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이제 5열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6열은 우리 진료 시간이 들어가는 그 칸인데 이곳에다가 우리가 시간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몇 시 몇 분 하고 요런 모양으로 요런 형태로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그 값을 그냥 그대로 6열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포맷이라는 이 명령어 이제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곡한 계산할 때 우리가 if 명령어 이렇게 써준 거예요. 문제상에서 17시 이상이면 시간의 진료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료 시간이 들어있는 거 거기서 이제 hour라는 함수를 써서 시간만 빼와라. 그게 이제 17보다 크거나 같냐? 17시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17시 이상이면 7열에다가 시간 외 진료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7열에다가 빈칸을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러면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진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라는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예약자는 이제 이순신이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순신 하고 써주고 진료 과목은 우리 소아내과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진료일이요. 진료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그렇게 써주고 진료 시간은 14시 30분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놓고 등록이요. 등록했더니 지금처럼 제가 입력한 요 내용이 그대로 요 자리에 들어갔죠. 그리고 비곡하는 빈칸이 출력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시간만 좀 바꿀게요. 날짜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19년 2월 3일날 이순신이 우리 정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그 시간이 18시라고 써볼게요. 18시다.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쓰고 나서 등록이요. 등록했더니 얘네 이제 시간에 진료하고 이렇게 나온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전부 다 이제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3번에 보니까 종료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자, 지금 메시지 박스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뒤에 보니까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도 우리가 더 써줘야 돼요. 추가로. 그래서 그때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라 라고 돼 있는데 현재 날짜하고 시간하고 둘 다 표시할 때 우리가 나오라는 명령어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폼을 종료합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나타나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버튼은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고요. 그때 이제 제목 표시를 표시하는 거는 종료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라는 버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폼에서 우리가 이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이 종료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종료 클릭하고 뜨죠.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메시지 박스 띄울 거니까 메시지 박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 자, 우리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거니까 now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 날짜하고 시간만 표시되게 하면 안 되죠. 그 뒤에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한글로도 써 있었잖아요. 폼을 종료합니다. 요렇게 이제 요 글자까지 같이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버튼 찍어주면 되죠. 버튼은 아까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만 있었으니까 VB OK only 하고 요거를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도 쓸 수 있습니다.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제목 표시에 종료라고 나타내라. 그렇게요. 종료라고 나타내라.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박스는 끝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폼을 종료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폼 종료할 때 우리가 unload me 하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주면 우리 종료 버튼 끝이요. 그럼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예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요. 종료 단추를 클릭했더니 종료하고 떴고 확인 버튼 하나 떴고요. 그리고 현재 날짜 시간 떴고 그 뒤에 보니까 폼을 종료합니다 하고 얘랑 똑같이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폼이 종료가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했더니 이제 종료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도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했다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 2번 문제가 1, 3번 문제에 비해서 조금 코드가 길고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도 섞여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2번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 아직 못 외웠다? 그럼 코드 반드시 외우시고 사용법 정확하게 숙지하고 반드시 반복 학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